겨울비가 스며드는 오후 좁은 시장 골목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우산 끝으로 가득했다. 어묵 냄비의 김이 하늘로 올라가고 붕어빵 틀에서 구워지는 달콤한 냄새가 골목을 메웠다. 그 속에 9살 민수가 있었다. 비닐봉지 속에 담긴 동전 3개를 꼭 쥔 채 엄마의 뒷모습을 따라 걷던 아이. 민수야,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엄마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너무 짧았다. 그녀는 파란 우산을 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그 말을 믿었다. 금방 올게.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약속처럼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 비는 굵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줄어들었다. 붕어빵 노점의 불도 꺼졌다.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 목소리는 작았고 빗소리에 묻혔다. 잠시 후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아이는 비에 젖은 채로 눈을 감았다. 파출소의 형사가 다가왔다. 얘야, 왜 혼자 있니? 엄마 금방 온다고 하셨어요. 형사는 안타깝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마 금방 올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낯선 보육원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그런 일 많아. 가난하면 엄마들이 떠나기도 해. 그 말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믿는 편이 덜 아팠다. 믿음은 상처보다 안전했다. 그 후의 삶은 버림받은 아이의 서사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도 어딜 가도 그는 늘 조용했다. 엄마의 얼굴은 희미해졌고 기억은 냄새로만 남았다. 비냄새, 붕어빵 냄새, 젖은 시장 골목의 공기. 그것만 맡아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29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누가 가족이란 게 참 어렵죠라고 말하면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은 믿을 게 못 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나를 버린 사람도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일까? 그날 시장에서 버려진 건 정말 아이였을까? 혹시 진실이었을까?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스쳤을 때 민수의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오랜 세월 믿어온 이야기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만약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29년간 쌓아온 견고한 분노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비 내리는 밤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그때부터였다. 그의 인생이, 그 믿음이, 그리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비 내리던 그날로부터 29해가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시장의 간판도 바뀌었지만 민수의 기억은 여전히 그날의 비 냄새에 묶여 있었다. 이제 그는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남자다. 성실한 직장인, 2 아이의 아버지, 평범한 가장.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남긴 상처가 시간에 묻혀 썩지 못한 채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내는 그런 그의 고유한 부분을 알지 못했다. 민수는 늘 무표정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달랐다. 아빠, 이거 봐요. 아들이 공을 던질 때면 민수는 잠시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그 작은 손끝의 온기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을 줬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아픔이 스쳤다. 나도 저 나이에 엄마를 기다렸었지. 하루는 어린 딸이 그에게 물었다. 아빠는 어릴 때 뭐 좋아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질문은 마치 먼지 쌓인 기억의 서랍을 억지로 여는 듯했다. 그의 어릴 적 좋아했던 것들, 엄마가 사주던 붕어빵 냄새, 손끝의 따뜻함, 모두 희미하게 남았지만 끝은 항상 비 내리던 그날이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도 너처럼 장난감 좋아했지. 하지만 속으로는 되뇌었다. 사실은 엄마가 제일 좋았어.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뒤 민수는 부엌 불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하루의 피로가 눌러앉아 있었다. 그는 무심히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다가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낡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페이지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졸업했어요. 엄마, 나 결혼했어요. 엄마, 나 이제 아빠가 됐어요. 단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 민수는 그것을 그녀에게 쓰는 연습이라고 불렀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공책을 덮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그의 마음속 아이도 자라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날의 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왔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참여자 모집. 민수는 별 생각 없이 이름을 올렸다. 단순히 좋은 일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낯선 골목, 비 내리던 시장, 그리고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며칠 뒤 봉사활동 첫날, 민수는 담당자에게서 명단을 받았다. 이름, 주소, 나이. 종이 위엔 빽빽한 글씨로 여러 노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주소를 따라 도시락 상자를 챙기며 길을 나섰다. 비가 오려는 듯한 흐린 날씨, 손에 들린 따뜻한 도시락의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마치 누군가의 문 앞에 자신을 두고 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이 도시락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 마지막 명단에 적힌 이름을 보고 민수는 멈칫했다. 정순자여 68세. 그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정순자 엄마 이름도 그랬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손끝에 달라붙는 듯했다. 그는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오늘 봉사활동 어땠어?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냥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 왜? 힘들었어? 아니, 그냥 어떤 이름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때 있지. 마음이 닿은 거 아닐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다음 마음이란 게 정말로 우연일까? 혹은 세월을 돌아 진짜 닿으려는 무언가일까? 며칠 뒤 그는 봉사센터에 다시 갔다. 저 혹시 이 주소에 사시는 정순자 어르신 아직 계신가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주에도 도시락 나가요. 몸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민수의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순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들기 전까지 그 이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자 엄마. 다음 주 민수는 다시 봉사길에 올랐다. 겨울로 향하는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비냄새는 너무 익숙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 엄마. 속으로 새어나온 그 한 단어가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다. 민수는 다시 걸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엔 아직 닫지 못한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민수는 다시 봉사센터로 향했다. 도시락 상자를 정리하던 담당자가 말했다. 민수 씨, 지난주에 마지막에 가셨던 그 어르신 있죠? 정순자 어르신. 오늘도 명단에 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아, 네, 기억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안쪽에서는 파도가 일었다.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연일 거야. 그 흔한 이름일 수도 있잖아. 그는 그렇게 믿으며 도시락 상자를 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느렸다. 좁은 골목길 끝 백사모 앞에 다다르자 작은 문패가 눈에 들어왔다. 정순자. 흐릿한 글씨, 세월이 만든 금. 민수는 배를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문 안쪽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희끗한 머리칼, 마른 얼굴,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매. 할머니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고, 수고가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민수는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었다.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상하게도 민수는 그 눈빛을 오래 볼 수 없었다. 그건 어릴 적 자신을 부르던 그 눈빛과 너무 닮아 있었다. 돌아서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그 할머니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말 엄마일 수도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부정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엄마라면 그날 그렇게 떠나지 않았겠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옆 벽에는 아직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자신의 아내, 아이들, 웃고 있는 민수. 사진 속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무심코 사진을 떼어내 손으로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가족 그 단어가 나한테 진짜 어울리는 걸까? 다음 날 민수는 봉사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저 혹시 그 정순자 어르신 예전에 어디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오래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홀로 살고 있다는 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혹시 그때도 나 때문에.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빗방울이 반짝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시장 근처 골목을 지나갔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로 반쯤 사라진 동네였다. 그러나 붕어빵 냄새는 여전히 똑같았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29년 전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엄마가 떠나던 그날, 그 뒷모습, 그 파란 우산. 정순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닦지 않았다. 만약 진짜 엄마라면 왜 이제야?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봉사센터 담당자. 민수 씨, 혹시 내일도 가능하신가요? 순자 어르신이 오늘은 많이 편찮으셔서요. 그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네, 갈게요. 다음 날 민수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할머니, 저 도시락 가져왔어요.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오셨구나. 잠깐만요. 문이 완전히 열리자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들어오세요. 잠깐 앉았다가요. 민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장롱과 낡은 시계,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있었다. 그 액자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건 민수의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다. 여인의 손에는 파란 우산이 들려 있었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주 오래전 시장 앞에서. 그때 민수의 숨이 막혔다.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사진을 닦았다. 그땐 비가 왔었지. 민수는 얼어붙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글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 엄마는 그렇게 믿었단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 잔잔한 빗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아니야, 그분이 엄마일 리 없어. 세상에 똑같은 이름, 똑같은 사진이 우연히 있을 수도 있잖아.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변명을 던졌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민수야, 비가 오면 꼭 우산 써야 한단다. 그 오래된 기억 속의 목소리가 지금 그의 귓가에서 똑같이 들려오는 듯했다. 민수는 멈춰섰다. 비는 다시 굵어졌다. 그의 어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섞인 빗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엄마, 정말 당신이세요? 비가 멈춘 다음 날 민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밤새 그 할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분이 정말 엄마라면? 그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자신의 기억이 스스로 만든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농담에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민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확인만 하면 돼. 그분이 아니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 만약 진짜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민수는 무심한 척 말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도시락을 받았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민수의 시선은 방 안을 훑었다. 책장 위엔 오래된 달력, 액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 접힌 신문이 있었다. 신문 한 귀퉁이엔 낡은 미아 신고 공고가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실종 아동, 김민수남, 당시 9세. 그의 눈이 그 문장에 멈췄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다. 그 신문 오래됐죠. 버리지 못했어요. 민수는 입술이 떨렸다. 그걸 왜 가지고 계신데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럼 그 아이가 나라는 말이에요?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어떤 계산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후회와 그리움만 있었다. 그래. 나는 그날 너를 잃었고 그 뒤로는 나 자신도 잃었단다. 순간 민수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잃었다고요? 잃은 게 아니라 버린 거잖아요. 나는 그날 비 오는 시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파란 우산을 든 여자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말했다. 그날 나도 너를 찾으러 갔어. 그런데 이미 파출소에서 데려갔대.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남편은 나를 몰아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거짓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터졌다. 당신이 진짜 날 찾았으면 이렇게 늦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29년이에요. 29년 동안 나는 버려졌다고 믿고 살았다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나도 살 수가 없었단다. 그 말은 마치 한숨처럼 흘러나왔다. 하지만 민수의 귀엔 변명으로만 들렸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거예요? 미안하다 한마디면 다 끝나요?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뒤돌아서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 생일은 매년 챙겼단다. 아무리 늦어도 한 번은 꼭 그날 그 자리에 갔었어. 민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이미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빗방울이 반짝였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걸으면서도 그의 귀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래도 나는 매년 그 자리에 있었단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심장은 그렇지 않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는 문을 세게 닫았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큰 거짓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미워해온 건 엄마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처음으로 모멸이 아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두드리고 있었다. 비가 멎은 이튿날 아침, 민수는 전날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일로 뒤엉켜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속 문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녀의 마지막 말 그래도 나는 매년 그 자리에 있었단다. 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건 그냥 감정적인 말이야.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29년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정말로 매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 쪽으로 향했다. 어릴 적 자신이 엄마를 기다리던 그 골목이었다. 이미 그곳은 재개발로 절반 이상이 헐려 있었다. 예전의 붕어빵 노점도 어묵 냄비도 사라졌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비냄새, 젖은 종이, 오래된 천막의 습기, 그리고 추억의 잔향. 민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가의 사진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간판엔 희미하게 현상소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는 무심코 안으로 들어갔다. 저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하신 거예요? 사진관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안경을 올렸으며 말했다. 예, 한 30년 됐죠. 왜 그러세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옛날에 비 오는 날마다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사진을 인화해 간 적 있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 파란 우산 들고 오시던 분? 항상 같은 날, 같은 옷,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 달라고 하셨죠. 그 말에 민수의 숨이 막혔다. 같은 날이요? 응, 매년 같은 날. 딱 비 오는 날만 오셨죠. 그분이 혹시 이 사진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그러고 봉투를 하나 맡기셨는데 주인은 잠시 서랍을 뒤적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살짝 날렸다. 봉투 위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에게. 민수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마다 비슷한 구도였다. 시장 입구, 파란 우산을 쓴 노년의 여인이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늘 같았다. 기다림. 그 표정 하나하나가 민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비가 오는 날마다 이곳에 있었단다. 그날 너를 잃어버린 게 내 잘못이지만 널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언제라도 비 오는 날엔 이 자리에 있을게. 사랑한다. 엄마가.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눈을 가려 사진이 번졌다. 그분이 진짜였구나.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쓰다듬었다. 비 오는 시장, 파란 우산, 기다림의 얼굴. 모든 장면이 29년 전 그날과 겹쳐졌다. 그는 급히 사진관을 나섰다. 하늘은 다시 흐려지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자 민수는 주머니 속 봉투를 꽉 쥐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뭐야?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야. 그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울먹였다. 읽는 내내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한 문장 안에 29년의 세월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사진 속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재개발로 반쯤 사라진 골목 한켠 그녀가 서 있던 그 자리는 그대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그만 기다리셔도 돼요, 엄마. 그의 입꼬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오랜 분노와 오해의 그림자가 비로소 걷히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사진관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차 안에 앉아 손에 쥔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민수에게 그 한 단어가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상상해왔다.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마다 결론은 같았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화낼 힘조차 사라졌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 복수를? 아니면 끝내기 위한 용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편지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글씨의 흔들림, 잉크의 번짐, 그 모든 게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니 너무 늦었잖아요.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도 이젠 누군가의 아버지잖아.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만약 내가 저 아이들을 잃었다면 29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대답보다 무거웠다. 그날 밤 민수는 차를 몰고 한참을 달렸다. 도시 불빛이 사라지고 외곽도로에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 별빛 대신 어두운 들판이 펼쳐졌다. 그는 라디오를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문득 차를 세우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구름에 가려 별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를 용서하면 나는 그동안의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걸까? 그는 그동안 스스로를 버려진 아이라 믿으며 살아왔다. 그 믿음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근거가 무너졌다.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한 거지?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이해의 눈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을 짚었다. 땅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눈물을 말리고 다시 흘렸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나도 그만 미워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퍼져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마음속 깊이 남았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복수는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계속 묶어두는 일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민수는 다시 편지를 꺼내 들었다. 편지 끝에 남은 한 줄의 여백에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글을 썼다. 엄마, 나 이제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있어요. 당신이 했던 그 기다림 나도 느꼈어요. 그는 봉투를 닫고 새 하얀 종이에 썼다. 정순자 어르신께. 그 편지를 들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습기가 남아 있었다. 그의 손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결심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복수 대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미움이 아닌 마지막 준비의 눈빛이었다. 민수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었다. 주머니 속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정순자 어르신께. 글씨체는 어딘가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그는 그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밤새 내린 비로 길바닥엔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그 위로 새벽 햇살이 비치며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저예요. 도시락 배달하던 민수입니다.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고 정순자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이렇게 일찍 웬일이에요? 민수는 짧게 웃었다. 드릴 게 있어서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이건 내가 쓴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가 새벽에 쓴 편지가 있었다. 엄마, 나 이제 이해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단걸요. 당신이 매년 비 오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대신 나도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얼룩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손 아직도 따뜻하구나. 그 짧은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지난 29년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온기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이제 비 오는 날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대신 엄마를 기억할게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길가의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고 햇살이 그 틈으로 스며들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미소는 단단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학교 끝났어요. 픽업 와줄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금방 갈게. 그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나도 아버지로 살게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제의 비는 말라 있었고 그 위로 새 아침의 햇살이 번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시작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민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전보다 따뜻했고 식탁에 놓인 밥 냄새가 새삼스럽게 향기로웠다. 그는 잠시 식탁 위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의 손끝이 편안히 컵을 감쌌다. 그동안 매일같이 쥐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이제는 한 줌의 바람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봉사센터로 나갔다. 도시락 배달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 때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그가 건네는 한마디에 노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한 번은 담당자가 물었다. 민수 씨, 요즘 더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 그냥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며칠 후 센터에서 작은 소식을 전해왔다. 정순자 어르신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다.
심장이 약해져 입원했다는 것이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그녀는 눈을 떴고 민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민수는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그동안 너무 무거운 걸 품고 있었는데 내가 내려놔줘서 고맙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감쌌다. 괜찮다. 사람마다 자기 시간이 있는 법이지. 넌 내 시간 안에서 잘 해냈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세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둘 사이엔 이름 없는 평화만이 있었다. 그녀가 잠이 들자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봤다. 그곳엔 늦봄의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봉사길에 나섰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도시락 상자를 들고 길을 걸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빠, 오늘은 같이 저녁 먹어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반찬 다 할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언제부턴가 말끝이 늘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짊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의 하루는 기억이 아닌 삶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책상 위에 앉았다. 그곳엔 여전히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한 번 더 펼쳐 읽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다. 엄마, 오늘도 다녀왔어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어떤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고 웃으셨어요.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마 엄마의 손이 그랬겠죠. 이제 나도 그 따뜻함을 전하고 살게요. 그는 편지를 덮고 미소 지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전 잃었던 시간의 조각들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그 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젠 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게 하진 않을게요.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에는 마치 오래된 노래의 마지막 음처럼 따뜻한 여운이 흘러가고 있었다.